불황에도 동종업이 늘어나고 건물주는 왜 임대료를 안 낮추고 버틸까요? 공멸보단 공생이 좋지 않냐? 공멸보다 공생이 우선돼야지 사회 분위기도 훈훈하게 바뀌지 않을까? 물론 공생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씀드리지만 건물주보다는 문제는 지금 건설사예요. 왜 맨날 건설사 욕만 하냐? 건물주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면 좋죠? 그러니까 계속 가격 상승 여론을 만들죠. 가격 상승 여론을 만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외국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물값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먼저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세계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많이 억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심각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분양하고 그 다음에 전세제도. 선분양 때문에 분양권 투기가 있는 거고요. 전세제도 때문에 갭 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제도 때문에 갭 투기가 있고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회사 단위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단위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요. 왜? 갭 투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갭 투기를 하게 되면은 소액으로도 이자 없이 건물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아파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파트 자체가요 생산성이 있어요? 가만히 냅두면 59제곱미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아이들처럼 쑥쑥 커가지고 뭐 84제곱미터로 커진다든가 아니면은 84 두 개를 낳는데 얘네가 결혼해서 애 낳아서 39 하나 생겨난다든가 이런 거 없죠. 아파트 자체 모든 건물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노후화가 되는 거고 음마아파트 지금이야 와가지고 완전히 막 농물 쓰이고 막 후지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어질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지어질 당시에는 거기가 얼마나 그 중에는 최고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 건물 자체는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는 주변에 더 좋은 시설들이 생기고 예를 들어 음마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싼 이유 거기 원래 서민아파트였어요. 근데 엄청나게 비싸진 이유가 뭐예요? 강남에 투심이 몰렸다. 강남에 투심이 몰린 이유는 음마아파트는 서민들 살라고 강남에다 지어놓은 건데 강남 이주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 강북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들을 다 강남에 이동시키고 거기에 공무원 아파트 때려 박아놓고서 공무원 강제 이주시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강남인데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강남이 뜨기 전에 1호선 라인이요. 1호선 라인 강남 안 지나잖아요. 거기가 원래 핵심 라인이었는데 강남 만들면서 2호선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명문고등학교 강북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다 옮겨놨죠. 그러니까 거기에 강남 8학군이라는 학군이 생긴 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거기로 가서 그래요. 그 명문고등학교를 다 거기다 옮겨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죠. 거기다가 강남을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시킨 이유는 강남 땅 가격 올려가지고 그거 팔아서 경부고속도로 뚫었으니까.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자체는 서민들이 살던 아파트이고 그러니까 음마가 작은 평수밖에 없죠. 음마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뜬 이유는 강남 8학군에 있는 대치학군이 음마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치동 학원가가 북쪽과 서쪽에 동시에 있고 그 근처에 이제 GBD라고 해가지고 강남 쪽 라인 있고 교통이 있고 그러니까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근데 아파트는 계속 후져졌어요. 그럼 뭐가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땅값이 올라간 거다. 즉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는 땅값을 올린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땅값이 먼저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는 갭투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올라가서 땅값이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상가 가격도 올라가죠. 이게 지금 나오는 형태인 거예요. 상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가 가격은요 수익률이 나야 되죠. 근데 상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서 위례, 트렌진몰 위례 가보시면 위례가 이렇게 트램이 돌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트램이 도는 상권으로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게 트렌진몰이에요. 그러니까 위례에선 저기가 핵심 상권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분양가가 심한 데는 어느 정도냐 1층 평당 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층이 평당 1억이면요 10평짜리를 사기 위해서는 20억이 필요합니다. 왜? 10평은 실평수를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실평수 10평이 나오기 위해서는 설레이실 필요까지요 20평의 분양평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20억짜리로 10평을 샀어요. 근데 보통 이 20억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하냐? 그런 경우 없습니다. 상가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상가 투자는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내가 받는 금액을 은행 이자보다 더 높게 잡아서 그래서 보통 한 70% 정도는 대출을 끼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14억이고 내 돈 6억이에요.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 돈 6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월세를 받죠? 월세에서 이자 빼는 거고 6억 빼기 보증금 어느 정도 받죠? 이 수익률이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수익률이 4% 정도는 보통 1층 수익률이 이 정도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해봅시다. 내 돈 5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14억에 대한 이자 싸게 들어가서 연 한 3%라고 해봅시다. 연 3%면 14억이면 4,200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5억에 대한 4%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은 벌어야 되죠. 그러면은 손해보는 4,200만 원에다가 내가 버는 2천만 원까지 6,200만 원의 월세를 연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6,200만 원을 월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1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4%는 받아서 은행이자보다는 좀 낮게 받아야지라고 하려면요 1억에 517만 원을 받아야 돼요. 이래야지 건물주도 손해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2천만 원 빼고 4,200만 원만 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연 4,200만 원이면 얼마예요? 월 350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1억에 350만 원까지가 딱 손해 안 보는 거. 물론 여러 가지 관리비 들어가는 거 다 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렇게만 받으면 손실이 나죠. 그럼 35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1층 10평짜리에서 월세 350만 원 주고서 자영업자가 운영을 하기 쉬워요? 아무리 손님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저 금액이. 월세가 너무 비싸. 10평짜리에 350만 원씩 내야 돼요. 보증금 1억에. 최소 350이고 건물주도 좀 돈 벌어가려면은 한 500 정도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죽겠는 거지. 나 그 돈 못 내겠다. 상생하자.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500만 원씩 안 받으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부동산 건설 마피아와의 싸움이에요. 상가 가격이 예를 들어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었으면요 500이 아니라 250만 원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1억 한 게 5억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위례 집값이 폭등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과 을을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고 똑같아요. 자, 층간소음은 건설사 잘못이에요? 위층 잘못이에요? 층간소음은 건설사 잘못이에요. 층간소음이 나지 않도록 그 마감재를 잘 써야 되는데 마감재를 잘 쓰겠어요? 중요한 철근도 빼먹는 놈들인데? 근데 층간소음을 위층과 아래층 싸움으로 해가지고 계속 기사에서는 막 위층에서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위층 나쁜 놈 만들고 밑에 층에서 올라갔다고 해서 밑에 층 나쁜 놈 만들고 근데 그거는 건설사 문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상가 문제도 상생이 안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분양가가 너무나도 비싸고 매매가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건물주도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까 금리 3% 이야기했죠. 금리 4% 5% 올라가게 되면요 350만 원이 아니라 500, 600만 원까지 받아야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랑 세입자의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건설 마피아들이 가격을 올려가지고 많은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왜 상생을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피자 한 판이 있잖아요. 건설사들이 이렇게 먹어가놓고서 요걸 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랑 건물주 나눠 먹도록 만드는데 둘 다 못 먹는 거지. 근데 여기 탓을 안 하고 여기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부동산 거품이 꺼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만 그냥 집값이 꺼져서 사람들의 주거 안정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이 꺼져야지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뭐 지식산업센터, 생숙 이런 것들 가격이 다 안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일하는데도 내가 나가는 월세가 적고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에 굴레해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보다 근로소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로소득 올리는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그 사람은 또 은행한테 다 갚느라고 줘버리고 그러면 은행은 거기서 이제 계속 부실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수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고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돈을 계속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무조건 좋으니까 돈 모아가지고 다들 부동산만 사려고 하고 그러니까 돈 더 안 쓰고 내수경기 폭망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정화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요. 불과 그냥 집값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돼야 된다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요. 그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근로소득이 퍼부어져야 되는데 그게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럴 때는 괜찮다. 그래서 IMF 이전까지는 저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그건 거품이 아니에요. 경제가 급격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IMF 이후에는 경제 성장은 없는데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된다. 이거는 젠가탑 같은 거다. 밑에서 빼가지고 위에다가 올려놔봤자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밑에가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 잘못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요 부분이 부동산 사이클상 2018년 말에 온 거였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겨나면서 한 번 더 거품 끼었지만 이거는 사이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금방 빠질 거품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이클에 해당되는 부분은 천천히 빠질 거다. 그 이야기 한 그대로 일어났죠. 코로나 거품 2022년에 1년 만에 다 빠졌죠. 그리고 그 이전에 거품 꼈던 것들은 약간의 저항이 있지만 천천히 길게 빠질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계속 부양하고 대출 계속 빠지지 않고 지레버리지 안 되는 거는 진통제만 계속 맞고 있지만 암세포는 아프지는 않아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